상담자를 위한 본격 상담심리 초간단 개념 정리 반디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대상관계이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학자는 멜라니 클라인, 도널드 위니컷, 그리고 캔버그예요. 멜라니 클라인부터. 이분은 자아심리학의 대표주자인 안나 프로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론적인 충돌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왜냐면 멜라니 클라인은 애가 태어난 순간부터 자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태어난 순간부터 1년 내로 완성이 된다고 봤습니다. 어우, 파격적이죠? 이 멜라니 클라인을 기억할 때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젖가슴입니다. 진짜 모든 개념이 가슴에서 시작해서 가슴으로 끝나요. 초기 편집 분열의 입장에서 유아는 엄마를 전체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내가 배고프면은 엄마의 젖가슴이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배불러. 젖가슴은 착해. 근데 나를 떼지 않는 손이랑 가끔 호통치는 저 입은 나빠. 이렇게요. 그리고 이 나쁜 대상들이 자기를 해칠 거라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나눈다. 그래서 편집이에요. 분열은 뭐냐? 불안해진 아이가 현실 도피를 위해 방어기제를 쓰는 거예요. 아니야. 나를 해칠 사람은 없어. 이렇게 전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클라인은 이런 편집과 불안이 일생을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봤습니다. 이런 편집 분열 입장이 진화하면 우울의 입장이 됩니다. 왜 제가 진화라는 표현을 썼느냐? 통합 능력이 생겼거든요. 젖가슴이든 손이든 입이든 다 같은 엄마구나. 이렇게요. 근데 통합했으면 통합이지 왜 우울 입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내가 완전 나쁘다고 생각하는 놈이 있었어. 천하의 쓰레기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욕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 나에게 매월 생활비를 주는 나의 키다리 아저씨였던 거예요. 오, 마음이 어떨까요? 아, 실은 저 사람이 나를 해치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었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어. 이게 뭐죠? 죄책감이죠. 클라인이 죄책감을 설명하는 방법은 이랬습니다. 근데 한 살짜리가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까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다음 학자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구독, 추천, 알림 설정 이런 거 누르시면 여러분 뭐 지루하지도 않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도널드 위니컷. 이분은 영국의 소아과 의사예요. 이분은 부모 자체를 유아 성숙의 어떤 환경으로 보고 있어요. 엄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절대적 의존기를 지나 엄마에게 슬슬 독립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그러나 내면의 부모를 대성화해가며 독립으로 나아간다. 이 차관 자체는 지난 시간에 말했던 마가렛 밀러 이론과 흡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위니컷이 대상관계 이론에 공헌한 바가 무엇이냐? Good enough mother. 충분히 좋은 엄마라는 개념입니다. 엄마가 굳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아이 옆에 충분히 좋은 엄마로 있어주면서 아이가 참 자기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참 자기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엄마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는 오구오구를 받고요. 자기의 전능감이랄까요? 나는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자신감을 얻었다. 참 자기로 2차 전직하는 거고요. 이 전능감이 없었다. 엄마한테 순종하고 계속 엄마에게 의존하는 거짓 자기로서 2차 전직하게 되는 거예요. 위니컷 이론 이제 아시겠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학자는 캔버그인데요. 마가렛 밀러 이론에 분리라는 개념을 더해서 경계선 성격 장애를 이해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게 바로 캔버그입니다. 분리가 뭐냐고요? 경계선 성격장애를 보면 사람이 되게 극단적이에요. 세상엔 다시 없을 사람처럼 사랑하고 애정하고 좋은 말 해주고 이러다가 뭐 하나 수틀린다?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끔찍한 복수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널뛰기가 경계를 훌쩍훌쩍 넘는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거든요. 분리가 바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어기제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감정을 따로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사랑과 증오, 기쁨과 슬픔, 좋음과 나쁨. 그런데 사실 우리 사는 세상에서 좋으면서도 안 좋을 수 있고 미우면서도 사랑하고 기쁘면서도 한켠으론 슬프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이 공존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면 자기가 만나게 되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죠. 이 분리라는 개념은 요즘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해하는데 매우 좋은 개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상관계 이론에 나오는 주요자들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떠셨나요? 물론 핵심만 정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대상관계 이론의 깊
쉽고 복잡한 이론들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겠죠. 다음 시간은 대상관계 이론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런 이론이 상담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대상관계 이론 상담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상담 공부가 반짝반짝하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